반짝 빛나는 책무늬 28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쵸? 네. 오늘은 깨달음 시크릿 이제 하는 그런 날이네요. 네. 오늘은요, 또 백만장자 시크릿 178페이지 첫 번째 줄. 네. 나갈 차례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그런데 이 전략의 문제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자들의 원칙인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말라는 원칙이 깨지고 만다. 그죠? 소득의 한계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의 한계, 24시간을 내가 일한 만큼, 근무하는 시간만큼 소득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부자들이 얘기할 때는 벌써 소득의 한계를 긋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건 한계를 긋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당 계산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없애버린다. 시간당 급료를 받는 서비스 분야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동료 없이 혼자 일하는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은 수익을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기껏해야 웬만큼 살아갈 정도만 번다. 당신이 볼펜 장사를 하는데 5만 자루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5만 자루의 볼펜을 주문하고 물건을 보낸 다음에 당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즐겁게 계산하면 된다. 반면에 당신이 마사지 치료사인데 당신의 마사지를 받으려는 사람 5만 명이 문 밖에 줄을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하겠는가? 볼펜 장사를 택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에게 약간 늦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설명하는 수밖에. 목요일 3시 15분. 지금으로부터 40년 후 이 시간에 다시 와 주십시오. 와, 이거 너무 계산이, 그쵸? 어마어마하다. 그쵸?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되기 때문에. 이야, 벌써 40년 후면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예.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여러 명으로 복제하거나 사업 규모를 늘릴 방법을 찾지 않은 한 빠른 시일에 부자가 되기 힘들 뿐이다. 우리 세미나에서 월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내가 하는 대답은 대충 이렇다.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당신의 시장은 줄 만큼 주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불 체계를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보상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직접 시작해 보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면 확실하게 당신의 가치만큼 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 충고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시장에서 진짜 가치를 시험받기가 두려운 것이다. 결과에 따라 보상받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머리에 박혀 있던 조건들을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박혀있는 조건을 벗어나기 두렵대요. 결과에 따라 보상받기가. 그들의 머리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없을 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는 안정된 월급이 정상적인 보상 체계라는 과거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그냥 월급 받고 정해진 수입을 받고 그냥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라는 게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예. 뭐 여러 가지 일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은.
인터넷에서 활용하고 뭐 유튜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부모를 탓할 수는 없다. 부모 탓하는 건 뭐예요?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비난하고 싶겠지만 피해자인 거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식을 보호하고 싶어 하고 자식이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죠? 부모님들이 아시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일 뿐이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부모님이죠. 그래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원칙적인 수입을 받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들이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은 언제 진작 직장을 잡을 거냐는 종류의 말이다. 나의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너무나 괴로워했지만 아버지는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래, 나무 밑에서 월급 받아갖고는 절대 부자가 못 되지. 직장을 잡을 거면 수익의 몇 퍼센트를 떼어달라고 해. 그렇게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해. 떼어달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든지. 그 월급 받아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예, 저희도 직장 생활 하다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서 자영업을 하다가 자영업에도 한계를 느꼈죠. 예, 실내 놀이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21년 전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또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사업을 하라. 건당 수수료를 받아라. 총 수입이나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아라. 스톱 옵션을 받아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당신이 산출한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개인적으로는 세상 사람 모두가 전업이든 부업이든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모두 전업이든 부업이든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30년이든 40년이든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그럼 익숙해져 있으면 그 직장 생활 하면서의 어떤 그 마인드라든지 사고 체계가 있잖아요. 사고 체계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바꿔야 돼요. 내가 사고 체계를 바꿔야, 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죠. 이런 일을. 근데 이제 사고 체계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계속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바뀌거든요. 모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자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자기 사업을 하면 차량 유지비, 출장비, 교육비, 주택비, 기타 등등의 비용을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만은 자기 사업을 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된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없어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면 그 회사에서 수익이 엄청 많은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회사 제품 보상. 제품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를 할 때 유통을 뭔가 시켜야 되잖아요. 뭐 내가 알고 있는 영어 지식을 영어 학원 강사님도 내 영어를 뭔가 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진짜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막 유튜버에서 쫙 있잖아요. 줌으로 막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정말 유명한 강사들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러면 다수를 상대로 또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큰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첫째, 수수료 체계로 일하는 영업자가 될 수 있다. 수수료 체계. 그래서 판매 쪽은 보상이 큰 직종 중에 하나다. 잘하면 큰 재산을 모을 수도 있다. 둘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방면에 유능한 사람들이 수십 명쯤 있는 데다가 그들의 상품과 시스템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약간의 돈만 있으면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약간의 관리만 하면 사업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약간의 돈만 있으면 판매자가 아니라 뭐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는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판다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쵸? 사업을 같이 알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관리만 하면 사업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약간의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관리는 아니고요. 내 정신 세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의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이분은 잘 이제 네트워크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쵸. 그러니까 판매도 아니고 그냥 내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는 아니에요. 판매한다고 다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쓰고 감동을 전하는 거고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쓰게 하는 거죠.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썼는데 너무 좋아. 감동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감동에 그냥 사용해 보고 또 제품력이 있어야지 돼요. 감동이 있으려면. 제품력이 없으면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관리? 약간의 관리로 안 돼요. 저는 어린이집을 한 3년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정주부로 있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 마인드 가지고 약간의 관리 차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유 제가 어제도 그냥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을 제가 어제 제가 그 제가 하여튼 그분을 어제 만났는데 약간의 관리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야 이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어제 조금 가자 그랬더니 인제 "다음에 가겠다."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아차 싶은 거예요. 이분을 어제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20 통이나 전화를 했는데 안 받네요. 어 톡은 보셨네. 톡은 보셨는데 안 받으시는데 이게 약간의 관리 차원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와 이게 아닌데 나도 옛날에 이랬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자영업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하고 어린이집 3년 할 때 선생님들 그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애들 몇 명 들어왔는지 자기들이 있잖아요. 손익계산 자기네들이 따지고 앉아 있어요. 투자하고 생각 없이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고 진짜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네트워크를 만났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21년 전에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있어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죠? 시키는 일은 잘해요. 근데 스스로 뭔가 의지를 써서 해야 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자영업이나 전문직도 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최고다. 그래서 내가 최고다는 의식 수준이 있죠. 의식 수준에 175 예요. 자존심, 자부심. 근데 제가 어제 정신이 좀 나갔었는지 만나면서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아침에 톡을 장문을 좀 보내 드리고 같이 갔으면 하는 어떤 지금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전에 갖고 있는 나의 사고 체계로 네트워크를 한다면 벌었는 만큼은 벌 수 있거나 벌었는 것보다 작게 벌 수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네트워크는. 약간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제가 2000 년도에 인제 사업을 하다가 2009 년도, 2010 년도 제가 2001 년도, 2002 년도에요. 대리점을 쫙 만들었어요. 12 개를 2년 만에. 근데 쫙 만들었는데 쫙 떨어졌죠.
12 개를 쫙 만들었다 2 개로 쫙 떨어졌었어요. 그 정신이 바짝 들어 가지고 4 개를 더 만들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막 엄청 수치스러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 개를 다시 만들었다가 '뭐지, 뭐지?' 하면서 고심하면서 막 15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리점. 15 개 지금은 이게 보상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냥 15 개를 또 8년 만에 9년 8년 만에 15 개를 딱 만들었는데 제가 인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350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을 12 개에서 15개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되어야 그렇게 많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15 개씩을 했어야 됐어요. 내 직접 아는 사람들과의 소통돼야 되는 그 능력이. 근데 그 15 명하고 소통될 수 있는 그 제 능력이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또 쫙 떨어졌죠, 8 개로. 제가 막 쫙 늘었다 이제 제가 의식이 안 되니까 쫙 이게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여기 인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분은 해 보시진 않은 거예요. 저는 21 년을 해 봤단 말이에요. 뭐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 잘 알 수는 없어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관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은 엄청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야? 사람과 사람의 소통 능력이거든요. 소통하면서 이해해 주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가. 그럼 쟤들이 이상하죠. '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는 것 같아. 쟨 부자가 될 마음이 없어. 아유 쟤는 왜 저렇게 게을러. 아이고.' 하고 있죠. 처음에 제가 엄청나게 비난했거든요. 비난하면 몇이에요? 30 이에요. 30 의식 수치가 30 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체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래 가지고 제가 12개 됐다 2개 됐다가 또 15개 됐다가 8개 됐다가 무슨 하모니 있잖아요. 무슨 아코디언 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이상하다.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행복. 행복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랑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는 일에 커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치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는 나의 어때요? 의식 상태가 되지 않은 어떤 모든 영업이든 뭐를 하든지 간에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들을 감수할 수 영업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영업은 1대1 로는 해요. 잘해요. 그치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수당의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통도 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융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함께.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큰 어떤 그 의식 자체가 되어야 돼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막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가를 공부해 가지고 머리가 나쁜데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제 되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소통, 개인 간의 어떤 소통, 이해하는 능력, 신뢰, 어떤 배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가 나를 믿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15개 됐다 8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냥 1년 동안 쉬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랬는지 왜 주변에 사람이 또 억지라고 봤을 때 제가 분노가 되게 많았다는 거. 분노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막 굉장히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그랬다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인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내 주변에 사람이 적어. 그럼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기 제가 어제 그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그분이 그냥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그런 굉장히 아침에 '아 이분이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땡겨요. 제가 굉장히 땡겨요, 같이. 공부할 그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가 정말 운이 좋아서 저는 의식 수업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짜 저의 어떤 자존심, 지금도 제가 본격적인 자존심에 걸리는 게 이제 작년에 또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려놨다가도 또 걸리고 내려놨다가도 또 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이 사람 육자에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두 개. 속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람 인자에 사랑이 하나 있고 참나. 그다음에 가짜 내가 있죠. 에고. 가짜 내가 있어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가짜 나의 끝판왕이 자존심이거든요. 175.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계속 그 부분에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아직은 저도 인제 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자존심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자존심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뭔가 느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버려지고 동생한테 엄마를 빼앗겼다라는 거 저도 끊임없이 계속 요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버려지면 그냥 버려져서 죽을 것 같으면 막 죽는 거를 느껴주고, 빼앗길 것 같으면 "빼앗겨라." 하고 인제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제자리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의식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하여튼 어제 되게 그 여러 어제도 몇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몇 분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중에 인제 한 분이 오늘 엄청나게 '아 내가 어제 더 강력하게 땡겼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느끼면서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새벽에 문득 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전화를 했는데 에너지로 땡겨서 오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약간의 관리가 안 된 아니라 나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의식의 변화. 이게 여기 보면 의식 수치 있잖아요. 제가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20 에서 1000 까지가 있어요. 의식 수치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내 상태를 잘 몰라요. 근데 3살 이전의 사건을 찾다 보면 3살 이전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인제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나는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꾸 알아차려지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네트워크에서는 막 쫙 올라갔다 내려가더라도 뭐 쫙 있죠. 자존심 상하더라도 쫙 올라갔었던 게 있으니까. 자부심이 있죠. '내가 최고야.'라는 자부심이. 그게 몰랐었어요. 근데 인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죠. 무한대의 능력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이 내 참나를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3살 이전의 사건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신념이 생기죠, 3살 이전에. 신념이 생기면서 그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자꾸 200 이하로 떨어져 있죠. 그 내 상태, 내 의식의 상태를, 의식 수치를 외우시라는 거는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판단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의식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봐요. '아
저 사람이 눈치 보나? 아 내가 아직 눈치 보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밖으로 갔다가 나를 인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 내 상태가 어떠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내 내면을, 내 의식을 보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식이 높아졌을 때는 뭐예요 저게? 사랑의 밝기잖아요. 사랑의 밝기. 20은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쬐끔밖에 없고 찌그러져 있고 그다음에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사랑의 밝기가 넓어지죠. 그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의식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관리가 아니다. 관리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관리하려고 하면 첫 번째 관리는 내가 내 의식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야. 나의 의식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 내 의식이. 이 오케이예요? 선희 형님. 출발해서 가면서 오케이. 내 의식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손희경 님도 스폰서님과 소통하면서 얼마나 어제 행복해 하시는지. 사람과 사람들과의 소통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함께 하는데 저도 끊임없이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내 의식에 관련돼서 그 밉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을 해 나가죠. 저도 아직은 뭐 100%다 이해가 되거나 수용이 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야 그들을 이해를 하면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의식 수업을 듣지 않고 있을 때와 1년 쉬고 다시 의식 수업을 만났을 때는 그전에 했었을 때보다 다 스탑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식 수업을 듣지 않고 있을 때의 수입이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엄청나게 더 올라갔었어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스톱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트워크도.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수입이 좀 올라가는 상태였었고요. 그만큼 뭐 복도 있었겠지만 올라가는 상태였었는데 그 부분들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서 수입을 보면서도 저는 제가 '아 내 상태가 좀 떨어졌나 올라갔나.' 그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 느끼면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의식이 높여지려면 어떻게 해요? 3 살이잖아요. 사건을 찾아야 되고 사건을 찾으려면 수업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언제 그랬는가? 내가 저런 느낌이었나?' 하고 찾다 보면은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의식이 상승돼서 내가 모든 것들을 진짜 제대로 의식이 올라가는 상태, 수용할 수 있는 상태만 누구나 나이 상관없고요. 직업 상관없고요. 경력 상관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지우는 데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순수한 게 제일 좋아요. 하얀 도화지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의식 수업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의식 수업할 때 지워야 되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더 잘해요. 아이들이. 살아온 그 믿음 신념 체계 자체가 얕아요. 짧아요. 그래서 열 몇 살 되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더 잘해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20 년, 30 년, 40 년, 50년 이런 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지워야지 돼요. 그래서 지우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무임승차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무임승차. 근데 무임승차 나름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요? 전에 뿌린 것이 있다. 전에 뿌린 것이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데 지금 받는 것이고 지금 뿌려야 지금 안 받는 거는 전에 뭐예요? 안 뿌렸는 것이고 지금 또 뿌리면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항상 이게
조화가 맞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 놨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의식이 바뀌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거를 인제 알려 주시죠, 저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시크릿을 갑니다. 무의식에 무의식이 아닌 잠재되어 있는 나의 무한의 능력에 세팅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녀오시는 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기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 고통스러운 부자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복한 부자가 다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식 수치 반드시 외우셔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 의식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외우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의식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그쵸? 네. '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 사랑과 오늘도 기쁨과 행복으로 또 오늘 내일 좋은 또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없습니다. 네. 시크릿하는 그다음 날은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혹시 시크릿 안 가시는 분들 내일 수업 없습니다. 내일 없고요. 월요일 날 수업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쉽니다. 네. 시크릿하는 뒷날은 꼭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 6 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아셨죠? 네. 또 마치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